네, 소개받은 영어 강사 이상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네, 그 대성마이맥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메이크업을 받고, 네, 촬영을 해서, 마스크만 안 쓰면 그걸 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스크가 다 가리네요. 영어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어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가 바뀌었는데 영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 그 바뀐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사관학교 영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시간이 줄었죠. 이거는 뭐 올해 처음부터 뭐 사관학교에서 계속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시간을 줄일 거고 그거에 따른 문항수도 줄이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70분 동안 45문항이었는데 50분 동안 30문항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찍고 들어갈게요. 70분 동안 45문항이면 평균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게 70분에서 70분 45문항에서 50분 30문항 줄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 대비 문항수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유튜브를 보면 사관학교 영어 그 가르치시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관학교 영어는 수능과 비슷해졌다. 거의 아마 문항수에서도 수능이 50분에 28문항 독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50분에 30문항이니까 이제 영어는 수능에서과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 수능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사실 그 말씀은 정말 사관학교 입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시간을 줄인 걸로 보면 50분 동안 30문항이면 한 문제당 1분 36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문제당 6초 차이인 거죠. 사실 한 문제당 6초이면 그렇게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시간에 있어서의 압박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항들을 보면 어법과 어휘 유형은 각각 기존에는 네 문제씩이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각각 두 문제씩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두 문제씩이 줄었고요. 흐름과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 줄었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문제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대입학 유형이에요. 이 대입학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냐면 주제, 주장, 제목, 요지 이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를 빠른 시간 내에 잡아내는 게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유형들이죠. 이 유형의 문항수는 저는 사실 제가 예측할 때는 대입학 유형의 문항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능에서는 네 문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좀 줄겠다. 준다면 여기서 좀 줄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입학 유형은 여덟 문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기다가 이따가 제가 설명도 드리겠지만 대입학 유형에 새롭게 추가된 유형들이 있어요. 수능에서 말하는 21번 신유형 문유형들이 추가가 됐죠. 원래는 사관학교에서는 그 유형이 없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지충추론은 한 문제가 그대로 뭐 그 문항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치 불일치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문제로 줄었죠. 그 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 중요 유형이죠. 이 여덟 문제가 중요 유형이거든요. 영어에서는 수능도 마찬가지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문항수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요약 문제 하나 들어갔고 작문에서는 한 지문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작문 유형이 그 두 문제짜리 네 세트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두 문제짜리 세 세트로 출제가 되면서 한 지문 세트가 빠지게 됐죠.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문들의 어떤 변화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문항수는 당연히 감소가 됐죠. 어휘어법이 각각 두 문제씩으로 줄어들면서 사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하락시켰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어휘어법 문제를 푸는 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까지는 사관학교에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어휘 문제도 네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이 부분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갖고 특히나 레벨이 좀 낮은 학생들은 더더군다나 더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난이도의 하락을 좀 이렇게 유발했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 줄었고 도표 문제는 생략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문 문제가 한 세트가 빠졌죠.
근데 여기서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또 감소가 있어요. 뭐냐면 대화문 6문제가 다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2022학년도 사관학교 영어시험은 좀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쉬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많이 쉬웠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문제가 줄었을 때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 유형들의 문제들은 줄지 않았어요. 문제들은 어떤 문제가 줄었냐면 보통은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의 유형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판만 따지고 보면 올해는 영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게 더 맞았던 해예요. 여기선 제가 올해 왜 영어 시험이 쉽게 출제됐는지에 대한 건 제가 제 나름대로의 분석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영어 시험은 쉽게 출제될 일이 없었던 유형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중요 유형의 문항수는 변화가 없었어요. 빈칸 문제 4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입학 8문제도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신유형 문제가 2문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빼면서 신유형 문제 2문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잡게 되고 나오게 했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이 각각 2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올해 영어 시험은 왜 쉬웠냐? 사실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대입학 문제도 마찬가지고 순서 삽입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비슷했습니다. 영어 시험이 쉬웠던 건 지문의 난이도가 확 줄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휘의 난이도가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올해 영어 시험이 쉬웠던 건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에서 헤맸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필자의 의도를 조금만 잡을 수 있었으면 선지에서는 정말 대놓고 그냥 정답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어쩌면 덜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을지라도 선지에서 이건 너무나 명확하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아마 영어를 처음에는 영어 문제들을 출제하시면서 영어의 난이도 출제자분들이 영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잡고 기존의 그 흐름 그대로 영어의 난이도를 높여서 잡고 내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입시가 가까워지고 출제 지점이 가까워지면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출제분진 분들이 몇 년 전의 상황을 인식하신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영어에서 그랬던 상황이 있어요. 문제의 어떤 그런 난이도나 문제 출제 유형이나 방식들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출제의 어떤 그런 흐름만 바꾸셨던 그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대입학 문제가 여기저기 두서없게 막 이렇게 좀 문항수가 잡혔었더라면 그 해의 문제를 3년 전이죠. 그 해의 문제를 대입학은 대입학 유형대로 묶었고요. 빈칸은 빈칸대로 묶었고 유형별로 다 묶어서 좀 명확하게 잡고 출제를 했어요. 이랬더니 학생들의 점수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뭐 어떤 거냐면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군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융통성이 없어요. 되게 고지식하게 공부를 하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주어진 흐름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우직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문항의 배열이 달라지니까 점수가 확 떨어졌던 거죠. 근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수능에서 국어랑 수학이 선택 과목으로 펼쳐지게 됐죠. 사관학교에서도 수학은 선택 과목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 학생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영어까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합격 점수가 200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러면 대외적으로 사관학교의 어떤 그런 지명도나 인지도에 타격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좀 높여서 합격 컷을 잡아야 된다는 압박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난이도나 어떤 그런 어휘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잡고 가면서도 마지막에 선지의 명확도를 바꿔서 더 높였던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사관학교 영어도 그대로 지금 올해처럼 쉽게 날까요?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올해처럼 선제 명확도가 명확해져서 쉽게 난다. 그러면 사관학교 영어는 수능 정도 준비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의 추세를 봤을 때 지금까지 사실은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는 사관학교 영어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갔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말할 정도냐면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올린 글들입니다. 어떤 글들이면 솔직히 사관학교는 국어 수학에 비해서 영어가 정말 어렵다 라는 것들이 대세였어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영어는 왜 어려움? 그냥 전통적인 출제 기조인가요? 진짜 어렵다는 말이 하도 많아서 이런 글들이 대세였습니다. 최근 3년간 사관학교 영어는 절대로 한 번도 쉽게 출제된 적이 없었어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도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영어가 사실은 어렵게 출제됐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랑 국어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나면 다시금 영어는 기존의 출제 방향성을 잡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관학교 영어가 쉽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관학교 영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서로 제가 더 크게 여쭤보지 않아도 명확하게 잡힐 수 있는 아마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보자면 일단 지문의 소재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는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나 명확해지면서 점수대의 어떤 그런 점수, 평균적인 점수를 높였던 난이도 하락을 주도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올해는요. 영어 절대 공부량의 감소가 여실히 드러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영어가 쉽다고 얘기했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재수생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어가 어려웠던 것들을 느꼈고 올해 정말 영어를 빡시게 공부했었던 학생들은 영어가 쉬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온라인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해서 학생들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 영어가 쉬웠다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반면에 영어는 계속 어렵네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은 재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에 대한 절대 공부력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재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이렇게 막 진짜 열심히 잡고 공부하지 않았던 재학생들에게는 영어 시험은 계속해서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영어가 여전히 아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선지가 명확도가 명확해지면 점수를 그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죠. 중하위권 학생들이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요. 아무리 선지의 명확도가 높아져봤자 지문에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의 명확도가 이 학생의 점수에게 아무런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에겐 여전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 다음에 배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능과 달리 이번에 사관학교는 점수 그 시험의 어떤 문항수를 줄이면서 배점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평균 2점에 고난도 문제가 3점짜리였다면 사관학교는요 평균 3점으로 가고 고난도 문제를 4점으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어차피 1등급 받으려면 90점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면 학생들은 수능 영어는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죠. 어차피 빈칸에서 두 문제만 맞을게. 그 다음에 순서 삽입해서 한 문제씩 더 줄게. 나머지는 내가 다 맞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무언가 하나의 어떤 그런 큰 중요도를 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1등급만 맞으면 되니까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점수로 그냥 그대로 표준 점수로 변환돼서 점수를 받게 돼요. 원점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점짜리 두 문제만 틀려도요. 당락에 어떤 되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배점이 높여졌기 때문에 사관학교 시험에서는요. 빈칸 버린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순서 삽입 버린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 유형들은 끝까지 꼭 붙잡고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올해는 제가 처음부터 수학 선생님이랑도 올해 초반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아마 이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올해는 영어가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학생들에게 야, 올해는 있잖아. 영어가 쉽게 출제될 것 같아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애들이 영어 공부를 등한시하게 될 테니까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영어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뭐라고 계속 강조했냐면 올해 영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될 거다. 사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 가장 점수를 동일한 시간 투자 대비 가장 점수를 올리기 쉬운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요? 국어일까요? 아니면 수학일까요? 아니면 영어일까요? 네, 이건 당연히 아마 조금만 수능에 관심을 가지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영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영어는 그만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영어 진짜 열심히 준비해라. 올해 영어가 되게 네, 재밌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영어를 강조했어요. 끝까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 발표가 하고 나서 제가 받았던 연락들과 문자들은 그런 연락들과 문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 올해 국어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진짜 힘들었는데 영어가 저를 살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계속 영어를 끝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영어 때문에 합격했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학생들에게는 계속 주지를 시켰고 끌고 나갔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영어가 만약에 기존의 흐름에 맞춰갖고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은 다 잡혔습니다. 네, 문항수가 줄어드는 건 쉬운 문제들만 빠졌고요. 배점은 높아지면서 네, 중하위권 학생들, 중위권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잡혀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어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기존까지 수능 영어는 사관학교 영어는 어려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도대체 근거가 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3년 평균 시험에 출제됐던 어휘량입니다. 경찰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00개의 어휘가 출제가 됐고요. 사관학교는 7,476개의 어휘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3,107개가 들어가죠. 요거는 뭐냐면 그 전에 대비 증가된 어휘 양이에요.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지문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어 지문은 계속해서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NC 지수 6,0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에서 그 어떤 협회가 잡은 어떤 그런 기준의 지수예요. 그러니까 영자 신문을 읽고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이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잡아놓은 게 BNCC 6000입니다. 근데 이 BNCC 6000 보시면 경찰대는 200이 써 있고 사관학교는 142가 써 있고 수능은 79가 써 있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6000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예요.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실제 어떤 평균적인 어휘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어휘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이 어휘 출제 수가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막 한 20개씩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문제들은요. 경찰대 1번 문제였는데 2019학년도 경찰대만 문제였는데 아까 보여드렸었죠. 경찰대가 뭐 이게 200이고 6,000개면 사관학교보다 더 적은 어휘인데 아니, 경찰대는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경찰대는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여기서 지금 밑줄친 부분의 단어가 펜시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제가 이때 당시에 문제가 시험이 끝나고 문제가 올라오고 제가 그 문제를 보면서 사실 1번부터 깜짝 놀랐어요. 저 펜시브라는 단어는 원어민도 제대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제대로 쓰지 않는 고급 어휘예요. 이 어휘가 경찰대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경찰대 문제는 정말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도 어휘고 두 번째 이유도 어휘고 세 번째 이유도 어휘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제게 정말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구문의 난이도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게 가독성 지수가 두 개의 지수로 있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여기 12학년이 써 있고 11학년 써 있고 10학년이 써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미국의 학교 학년 지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반 교과서 학년 지수에서 수능은, 사관학교는, 경찰대는 어느 정도 학년의 구문의 난이도를 잡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찰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12학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는요,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그 전에 대비 더 구문의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사관학교는 영어의 문제가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추세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수능은 계속해서 10학년을 유지하고 있었죠. 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지수가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타임즈나 뭐 아니면 미국의 어떤 워싱턴 뭐 그런 포스트나 이런 영자 신문을 읽으려면 그 기준 대비해서 잡혀주는 거예요. 아마 뉴욕타임스나 이런 신문들이 요 가독성 지수 GFI 지수로는 12입니다. 그러면 사관학교가 13.01을 찍는다는 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영어보다 더 어려운 정도의 레벨의 문장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계속해서 어려웠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작년까지, 작년이죠. 작년까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요. 원래는 사관학교 시험이요. 영어가 올해처럼 어땠냐면 대입학이나 빈칸에서는 선지가 되게 명확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최소한 3년 전까지는. 근데 3년 전부터 그 3년 동안 이 부분에서 선지가 되게 모호해졌어요. 이건 수능을 쫓아갔죠. 선지가 모호해지면서 학생들이 지문 분석도 어려웠는데 선지까지 모호해지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계속해서 영어는 어려워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이 정도 레벨의 영어 시험을 다시의 난이도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아마 이맘쯤 시점이 되면 예비 고3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사관학교를 진짜 준비하는 학생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 이제 막 질문들을 올려요. 네, 뭐 예를 들면 오 무슨 뭐 이렇게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수 무슨 사이트라든지 학생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질문 올립니다. 제가 사관학교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만 준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요. 그러면 그 질문들의 댓글들을 보면 어떤 댓글들이 잡혀져 있냐면 사관학교 영어는요, 수능만 준비해도 돼요. 마지막에 가서 기출문제만 열심히 좀 풀어보면 돼요. 괜찮아요. 수능 어휘만 외우시면 돼요. 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학생들은요, 사관학교 영어는 그냥 이렇게 진짜 수능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에 대한 공부량을 빼겠죠. 왜? 수학이 더 부담되고 국어가 더 부담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 그 댓글들을 볼 때 학생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댓글들을 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무슨 사이트에서 댓글들을 다는 학생들을 보면 옆에 아이디 옆에 보라색 눈알이 달려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학생들이 댓글을 달거든요. 이 보라색 눈알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국에서 수능 성적, 뭐 모의고사 성적, 내신 성적으로 전국에서 상위 0.1% 안에 드는 걸 인증받은 애들이에요. 또 옆에 그 아이디 옆에 빨간색 눈알을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요, 전국에서 수능 상위 1%의 성적을 인증받은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요, 중학교 때 이미 영어의 수능 레벨을 끝내놓고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영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이 학생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이 학생들은 수능 느낌으로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댓글들을 읽고 문제를 준비한다? 사관학교 영어에서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것들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지표예요. 제가 수능도 수업을 하고요. 사관학교 경찰대 수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괴리감을 느꼈었어요. 정말 사관학교 영어가 수능 준비만으로 정리가 되면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 아닐까? 괜히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사관학교 영어 준비를 따로 해야 돼 라는 걸로 사기치는 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제 현강반 학생들을 데리고 2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실험을 좀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근데 일단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현강을 수업하는 학생들은요. 유독 어떤 학원들에서는 저에게 좀 영어를 성적이 좀 높은 학생들을 많이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현강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외고나 자사고 출신들의 영어가 그냥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그냥 딱 보면 쟤는 왜 영어 현강을 다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본 거죠. 만약에 사관학교 영어가 수능만 준비해도 되는 어떤 그 레벨이냐면 이 학생들은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았을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고3이 되기 전에 수능 시험에 그 전에 나왔던 수능 시험을 봐도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하나 틀렸어요. 이런 애들이니까요. 근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4월 달과 6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요 퍼센테이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고득점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았던 그 퍼센테이지예요. 첫 해에 4월 달에는 33%고 6월 달에는 공부를 좀 했으니까 44%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조금씩 더 줍니다. 왜 줄었을까요? 절대평가 때문에 재학생들은 절대 영어 공부량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능만 준비해도 된다면 여기는 벌써 90%가 넘었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관학교 영어는 사관학교만의 어떤 흐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흐름의 특징들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일단 사관학교 영어의 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 압박이에요. 50분에 30문제로 줄었지만 그냥 그 문장 숫자로만 보면 그냥 여유롭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부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죠. 네, 쉬운 문제들만 다 빠졌습니다. 50분 동안 학생들은요 순 어려운 유형의 독해들을 그대로 30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경찰대 같은 경우는 60분에 45문제니까 더더군다나 시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수능 수업 해가지고 영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들은요. 저도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수업은요. 이 사관학교의 어떤 그런 7월 달까지의 흐름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수능 수업을 했지만 수능 수업에서는 EBS가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빠지면서 수능 현강에서 EBS의 커리조차 빠집니다. 그럼 수능에서 현강을 1년 동안 잡아가려면 그 한 유형의 문제들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3월 전까지는 순서, 삽입, 빈칸, 뭐 독해 이런 부분들의 유형의 접근 방식을 다 끝내놓고 3월 달에 들어가야지만 3월 달부터 EBS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EBS가 빠지면서 수능 수업에서는요, 이제 올해 보시면 인강 선생님들은요, 빈칸 수업을 6월 달에 시작하십니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7월 달에 시작을 하세요. 이러면 사관학교나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7월 달에 시험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이 중요 유형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 끝내놓고 시간 압박 훈련을 4월 달부터는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전혀 잡고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관학교를 준비하고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템포를 빨리 가져가야 돼요. 어떻게 템포를 빨리 가져가야 되냐면 일단 2월 달까지 문장과 독해에 대한 레벨을 다 끝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영어의 절대 공부량이 학생들이 줄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요. 단어는 외우는데요. 영어에 대한 어떤 그런 등급의 레벨이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학생들이 해석조차 제대로 열심히 준비하지 않거든요. 요 문장을 보시면 2021학년도 9평에 20번에 나왔던 그냥 단순한 문장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월달 시험이 끝난 뒤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의대를 준비하는데요. 영어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인데 그랬더니 저는요 영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지금까지 영어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고요. 단어도 진짜 열심히 외웠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영어 점수가 3등급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장 하나를 뽑아주고 밑에다 문장 한번 해석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적은 해석이에요. 한번 한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어진 오른손 기업가는 가득 위분할 수 있다. 페브리 대학 생활 훌륭한 그것의 교육적인 도달을 연구는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 3등급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 수능은요. 혹시 올해 수능 얘기 들으셨나요? 영어가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올해 수능은, 올해 사관학교는요, 올해 경찰대는요,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단순한 해석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가 어려웠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능 같은 경우도 해석 싸움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됐던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평가원과 교육청은 출제 방향성을 좀 바꿔버렸죠. 그냥 해석을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필자가 이 문맥 간의, 문장 간의 문맥들의 관계들을 설정해서 어떤 이 두 개의 문장, 세 개의 문장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지, 그 안에서 필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잡아낼 수 없으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학생들이 해석조차 제대로 안 되면 그런 어떤 문맥 간의 연결 관계는 더더군다나 잡을 수가 없겠죠.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들을 막 해석을 합니다. 문장들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나는 무슨 내용을 읽었던 거지? 라는 맥락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문장 해석을 연습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까지는 우리가 문장 해석 연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문장 간의 연결 관계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형별 독해를 2월달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면 3월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사관학교나 경찰대 마찬가지예요.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기출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경찰대랑 사관학교는 수능과는 또 약간 다른 경찰대만의 사관학교만의 시험의 흐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잡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잡고 정리하려면 수능의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잡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3월 달부터는 기출 분석을 들어가면서 심화 독해의 시간 압박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이 수능 수업으로 준비가 될까요? 절대로 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명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까 문장이 중요한 이유들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1월달, 2월달에 12월 말에 시작해서 1월달, 2월달까지는 수능 심화 레벨의 독해 입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 간의 연결관계, 맥락 독해, 문장 독해 이 부분들을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유형 독해 논리적 접근 방식까지 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론을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토대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될 거고 또 이를 바탕으로 독해에 대한 어떤 중요 유형들 뭐 순서, 삽입, 빈칸, 대입학의 중요 유형들의 논리적 접근 방식까지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부터 5월 달이 되면 사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관학교나 경찰대 기출 분석을 들어가게 되고 플러스 심화 유형의 독해 이 부분들을 통해서 시간 압박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까지 잡고 들어가게 되면 6월 달부터는 파이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관학교는요, 경찰대는 유형별로 기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5월 달까지 이 유형별 기출 분석을 정리하고 나면 6월 달부터는 실전 기출 분석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냥 한 해분의 시험지, 기출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1번부터 쭉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접근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또 우리가 유형별로 접근 전략을 세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채워했을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습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실전 독해로 학생들이 어떤 그런 독해의 감각들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 놓고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커리로 우리는 7월 달까지 정확하게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끌고 가겠다. 또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시간 압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명확한 방식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사관학교나 경찰대 1차 시험이 끝나면요. 시험 잘 본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봤다고 생각해서 나는 무조건 우선 선발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수능 공부를 등한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못 본 애들은 못 봤다고 멘탈이 나가서 수능 준비를 등한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관학교를 준비했었다 6월달까지 점수 끌어놓고 7월 이후부터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면서 사관학교 갈 정도의 성적을 잡았던 애들이 수능 끝나고 기차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끊김없이 수능까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커리큘럼을 잡고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7월까지 준비했던 학생들이 수능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고난도 독해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EBS의 핵심 간접 연계를 잡아서 수능까지 흔들림 없는 네,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네, 전문 강좌입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고요. 저는 영어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경찰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또 사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이 영어에서 어떤 부분들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할지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방향성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현강, 인강, 수강생, 사관 1차 시험 만점자를 최대로 네, 배출하는 저희 팀이 수업이 되고요. 또 사관 현강생 전년 시험 대비 90점 이상 비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강사가 될 것을 약속드릴 거고 또 그 부분에 맞춰서 학생들과 네, 호흡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각각 과목의 강사진들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영어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영어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